2026년 지방선거 이미 초읽기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벌써부터 그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렸어야 할 그런 인물들이 이번에는 좀 조용하죠. 그 중에 특히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제 그 사람의 소식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어쩐지 그 선 밖에 있는 듯이 이렇게 툭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홍준표 씨가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한다. 이렇게 되면 어디에 출마할 것 같습니까? 어디로 나갈 수 있겠는가? 물론 그의 정치적 비중으로 본다면 서울시장이니 부산시장이니 이런데 이름을 올려도 부족함은 없는 인물이죠. 그런데 홍준표 씨는 이제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장도 안 되고 대구시장도 안 되고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그런 상황입니다. 홍준표라는 정치인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왜 그런지 분명해지죠. 경남도지사였을 때 대선 출마하겠다 하고 도지사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사퇴했죠. 그때 얼마나 소문이 자자했습니까? 공직자 사퇴 시한을 3분 남겨놓고 그 심야에 사퇴를 했다. 뉴스를 보면 그런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서 그 경남도 도민들이 소금을 뿌렸다.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죠. 그 다음에 2022년에는 수성을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임기 2년을 남겨두고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 하면서 의원직 사퇴를 했습니다. 도중에 그만둬 버린다는 이것은 대단한 그 신뢰에 반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25년 4월입니다. 이때 4월 11일 대선에 출마하겠다 하면서 역시 대구시장을 사퇴했습니다. 이때도 그 퇴임식에서 대구 시민들이 소금을 뿌렸다. 그런 뉴스가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25년 4월 29일에는 정계 은퇴 선언을 했고 4월 30일에는 국민의힘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니 홍준표라는 대통령감으로서 이름이 오르내리던 하다못해 국무총리감으로 이름이 올랐던 본인이 그것을 원했다고 하죠. 이런 인물이 정치적으로 사망해버린 겁니다. 갈 곳이 없다. 이제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지. 그러니 발언권이 없죠. 그렇긴 한데 이상하게도 홍준표는 아직 정계를 떠난 것 같지 않다. 이것이 사람들의 느낌입니다. 본인이 정계 은퇴 선언을 했고 밖에 나가서 마치 자기는 정치권 밖에 있는 것처럼 가끔 언론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실리고 이러는데도 저 사람 아직 정계 은퇴하지는 않았어.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철인데 선거가 이제 달아오르고 있는데 뭐 어디 나 이번에 여기 가겠다 하고 출마의 변을 내놓을 그런 입장도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2025년 12월 8일에는 홍준표 씨가 내가 다시 태어나면 갈등 없는 역사학자가 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나 그렇지만 특히 대한민국에서 역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갈등이 없습니까? 사사건건 갈래갈래로 나뉘어서 대립하고 이게 정치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홍준표 씨는 갈등이 없는 역사학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좀 과민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갈등이 없다 하는 것은 홍준표 씨가 동서화합이라는 것을 다시 꺼내 든 것인가? 홍준표하고 동서화합을 생각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이름 하나가 있죠. 바로 강기정입니다. 홍준표와 강기정은 달빛 동맹, 또 구체적으로는 달빛 철도, 이 법률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주축이 됐죠. 달빛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거 성사됐습니다. 2024년 2월에 공포되고 8월부터 시행이 되는 지금 효력 발생 중인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뭐 추진하던 그런 그 꿈을 가지고 동서화합이라는 꿈을 가지고 이 특별법도 이루어냈는데 비록 상황이 심히 안 좋아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돼 있지만 정치 인생에 또 한 번 기회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준표와 강기정 두 사람이 이번에는 자기들의 몸을 던져서 그렇게 동서화합이라는 것을 추진하면 되겠다. 이들은 그 동서화합을 시대적 사명, 역사적 사명이라고까지 말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엄, 비상계엄 그런 게 있었든 본인들이 정계 은퇴를 한다고 했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시대적 사명,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둘이 우리 몸을 던지겠다. 가능해 보이죠? 강기정 씨는 광주광역시장입니다. 그런데 강기정 씨 역시 홍준표 씨 못지않은 정치적으로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아닙니까? 이재명 민주당 정부에서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이런 겁니다. 무능한 시장이다. 그 경실련 광주 쪽 거기에서 강기정은 무능하고 답답하다 하는 그런 비평까지 내놓았습니다. 사실 강기정 시장은 시장 재임하면서 사고가 참 많았죠.
2025년 여름에는 호우경보가 나고 2시간 만에 광주 도심이 침수됐습니다. 대략 보니까 도로가 87곳이 침수가 된 것이죠. 광주 해봤자 조그마한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보름 만에 또다시 광주시가 침수된 겁니다. 그뿐 아니죠. 이제 근래에는 광주 대표도서관이라는 이름도 거창한 이런 곳에 붕괴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도 여럿이 나는 이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사고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찍혀버렸습니다. 강기정은 운이 막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 강기정은 희망이 없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희망을 걸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와 강기정이 동서화합 실천을 하는 거죠. 홍준표는 광주시장으로, 강기정은 대구시장으로 출마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몸을 던진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홍준표가 광주시장으로 출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준표는 현재 당원이 아니죠. 그런데 그 홍준표가 광주시장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은 전략공천 해줄 겁니다. 모든 장애물, 홍준표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고 했던 그거 싹 당에서 아예 치워주면서 전략공천 해줄 거다. 내가 당대표라면 해줍니다. 그러면 승산이 있을 것인가? 광주시,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그 서쪽 지역, 호남이라고 하는 이쪽이 보면은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해도 발전이 그 국민들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 발전은 좀 되지 않고 있죠. 인구 밀도도 낮고. 그게 왜 그런가? 이런 경우에는 한반도의 동쪽이라고 하는 이 영남 쪽의 인물을 받아들여서 한번 일종의 그 혁신을 해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뜻밖의 그곳에 많은 문제들이 개선이 되면서 소위 잘 살게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이런 파격적인 선택을 해보지는 않았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광주에서 홍준표를 받아들이는 것은 실리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일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더구나 홍준표는 파란준표 유명하죠. 그뿐 아니라 호남의 사위 이렇게 본인이 밝혔던 인물이고 사실 부인이 호남 사람이죠. 이런 면에서 승산도 있어 보인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강기정이 대구에 출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터무니없는 소리야.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둘이 서로 엇갈려서 교차해서 나가게 됐을 때 만일 동서화합을 이룬다. 이것은 대단한 성과가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있기 전에도 그랬는데 이 한반도의 동쪽 중앙을 딱 나눴을 때 동쪽과 서쪽이 반목하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의 그 발전을 저해하는 발목을 잡는 요소였던 것, 그거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부터 동서화합을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대놓고 동서화합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세월도 많이 지났고 그러니 결국은 이 동서화합은 이루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그걸 이루어낸다면 그건 위대한 성과다. 그리고 강기정을 대구에서 받아줄 것인가, 다른 것은 몰라도 김부겸보다는 더 환영받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사건이죠. 2026년 지방선거에서 빅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 뭐 이런 거보다 더 빅 이벤트가 될 수 있다. 홍준표 씨의 입장에서는 현재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들에 정말 그 가시나무에 연 걸리듯이 해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모든 문제가 한 방에 사라집니다. 물론 말로는 못해도 절실히 바라고 있는 정계복귀, 이것도 저절로 이루어지겠죠. 2026년 지방선거, 그것과 보다 큰 시각으로 이 한반도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동서가 화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다 보면 뜻밖의 홍준표와 강기정에게 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